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요.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음봉들이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음봉. 전체 종목들이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체감 지수는 대단히 좋지 않았을 것 같다. 지수가 이렇게 많이 안 빠지고 끝난 것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대한민국 대표 종목 몇 개가 플러스가 나면서 지수는 방어했지만 시장 그 전체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02% 살짝 마이너스가 났죠. 2599포인트입니다. 2600이 또 살짝 벗어나는 그런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56% 85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약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별로 안 빠졌지만 아마 오늘 가지신 종목들 대부분이 한 7, 80%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 시장의 에너지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거래소가 8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10조를 이렇게 넘어섰다가 오늘은 대폭 거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주말이기도 하고 또 연말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분들 또는 현금으로 이렇게 금년을 넘기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물량들 때문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하게 무슨 악재가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도 오늘 보면요. 거래대금으로 보면 10조입니다. 10조 800억이니까 그렇게 약한 건 아닙니다.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코스닥 10조면 대단히 좋다. 거래소 대비했을 때도 한 2조가량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주가로 봤을 때는 오늘 제약 바이오 쪽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몇몇 종목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이번에 이제 400포인트 빠지고 나서 2273포인트에서부터 오늘 2590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한 320포인트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것을 거의 회복한 시장이었다. 빠지기도 많이 빠졌지만 이번에 반등폭도 굉장히 야무졌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빠진 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익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닥권에서 현금이 있어서 이렇게 좀 들어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번 시장에서 그런 대로 짭짤한 수익을 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글로벌 전체 시장을 보면 우리하고는 달리 앞에 고점을 이렇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훌쩍 이렇게 뛰어넘어가 있습니다. 대단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이유는 금리가 내년 가면은 이제 많이 다운될 것이다. 지금 이제 금리 상투는 찍었다. 그런 인식이 이제 팽배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고금리 쪽으로 들어가 있던 MMF라든가 그런 자금들이 이제는 증시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또 내년에는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또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대만까지도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좀 약한 편이죠. 해외 글로벌 시장 대비했을 때는 우리 시장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그렇게 분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그 흐름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아침에 좀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종가에 다시 얻어맞는 이렇게 보면은 매물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그동안에 바닥에서부터 워낙 300포인트가 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식 매물들이 많이 지금 쏟아지는 거 아닌가. 올라가면
좀 팔고 싶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요. 최근 한 10여일 이렇게 보면 바닥을 높이면서 점차 시장이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을 받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달고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증시 지표들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지표들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점차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 이제 거의 다 됐지만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좀 올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장 전체 수급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기관만 거래소에서 2,300억 매수 우회했죠. 그러죠? 그리고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2,000억, 코스닥에서 280억, 외국인들도 거래소에서 오늘은 36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반면에 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870억 매수 우회했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종합하면 기관들은 거래소 위주로 한 2,300억 매수 우회했고 외국인들은 반면에 코스닥 위주로 매수 우회했다. 오늘 기관 매수 우위 이 중에 대부분은 이제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많이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현대차, 기아, 우리나라 대표 종목 이쪽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 우위를 했다. 종목별로 이렇게 수급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만 기관이 240만 주, 외인이 190만 주 매수 우위했죠. SK하이닉스는 기관만 한 12만 주, 기아를 기관이 10만 주, 외국인이 12,000주, 카카오를 기관이 15만 주, 외국인이 7만 3천 주. 전체로 이렇게 보셔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총 상위주, 특히 반도체, 자동차, 또 플랫폼 대표 종목들을 사고 있다. 좀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한다고 그러면 바이코리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SCI 이제 지수가 또 내년에 아마 연초에 또 종목들이 편입이 될 텐데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는요. MSCI 같은 거를 예로 들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우선주가 구주가 지금 시총이 한 450조, 우선주가 한 50조 가까이 됩니다. 두 개 합치면 한 500조 되죠. 우리 시장 전체가 한 2,000조라고 봤을 때 한 25% 정도가 삼성전자 종목 하나에 이렇게 쏠려 있다는 얘기죠. 시총으로 봐서도요. 더구나 이제 외국 애들은 삼성전자 비중을요. MSCI 같은 경우는 큰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한 40% 정도 비중을 넣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많이 따라간다고 그러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6% 정도 되거든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에 집중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중에 한 40%가 삼성전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MSCI 그 편입 비중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코리아는 곧 바이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삼성전자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많이 사주면 그 외국인들한테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7만 전자 이 넘어가면서 개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개인들이 이렇게 팔게 되면 개인들 돈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장이 이렇게 좋으면요.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그렇게 많이 팔았지만 그 돈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전체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항상 강세장이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 우회하면서 시장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개인들이 다른 종목까지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확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를 우리가 나쁘게 볼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보아서 느끼겠지만은 삼성전자만 가는 시장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개인들한테는요. 오늘이 아마 그런 대표적인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고객예탁금.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중에 고객예탁금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틀 전 거기는 합니다. 오늘 건 아마 이틀 후에 나오죠. 52조 천억입니다. 최근 들어서 예탁금이요 44조까지 갔다가 이 바닥이 44조인데 그래도 그런 대로 개인들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8조가량 이렇게 늘었는데 개인들 8조는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시장에
대단히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방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 의하고 있는데요. 그 물량을 주는 그 측이 개인들이란 얘기죠.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나서 그 돈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시장에 효과가 없지만 그 돈들이 시장 내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주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큰 효과를, 좋은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예탁금이 52조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세장에서 개인들은요, 주식 팔면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장이 좋으면요, 뒤늦게 후행해서 돈들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용융자 금액 이렇게 보면요, 17조 4천억입니다. 고객 예탁금 비슷하게 이렇게 융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수금도 이렇게 1조 가까이 된 상태에서 절대 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타들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최근에 단타하셨다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도 이렇게 보면요, 예탁금하고 비슷하게, 근데 펀드는 1년 내내 이렇게 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눈에 확 띄죠. 11월 들어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보면 아주 강하게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라든가 최근에 로봇주라든가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 쪽에 AI 쪽이나 이런 쪽에 ETF 쪽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주식형 쪽으로요. 그런 잔고들이 여기 지금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을 봤을 때는 시장이 점차 이렇게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내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그 금리를 노리고 고금리를 노리고 들어왔던 MMF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들이 1경 달러가 넘게 그쪽에 돈들이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좋지가 않을 것이다. 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 급하게 지금 이렇게 턴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사상 최고가를 지금 구가하고 있죠. 아마 그런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좀 뒤늦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주식시장에 좀 돈들이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추세가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아마 그래프만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테니까요. 이렇습니다. 음봉이 하나씩 이렇게 간혹 나면서 조정은 받고 있지만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앞에 고점을 이렇게 훌쩍 넘은 상태에서 아주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커플링이 좀 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내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좀 뒤늦게 좀 달궈질 가능성도 있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다 비슷하죠. 대단히 강한 그런 면모인데 아직까지는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는다고 그래도요. 이렇게 한번 불이 붙으면 시장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니케이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 미국 시장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더 낫죠. 대만도 이렇습니다. 0.3% 플러스인데요. 대단히 이렇게 강해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 관련해서 대만이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강하게 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0.4%,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6%. 중국 시장이 어쨌든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1년 동안 이렇게 하락세를 계속 이어지고 하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우리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는 중국 영향력을 좀 받고 있다. 아무래도 중국하고 우리가 이해관계가 많이 이렇게 얽혀 있죠.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가 삼성전자가요.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전체 시장에 대한 선행성 또 대표성 시총이 500조 가까이 되면서 우리 시총이 한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선행성 외국인들 우리 시장을 살 때 제일 먼저 가장 큰 비중으로 삼성전자를 산다 이렇게 봤을 때요. 이렇습니다. 그래프가 앞에 고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죠? 요 7만 원대 삼성전자가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데 요 가격대에 가장 많이 몰려 있었는데 그 가격대를 지금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가서 이렇게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바닥 찍었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먼저 시장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요 지수상으로 어쨌든 강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쉽게 수그러들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는요. 요 지금 가격대 이렇게 보시면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죠? 7만 원 초반에는 이렇게 매물이 두텁게 있지만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요 위에서도 거래들은 많이 했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데요. 이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내년 초에도 삼성전자 이 상승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시각으로 봐줄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도 이렇게 꾸준히 1년 동안 상승세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 고점을 훌쩍 뛰어넘었죠. 삼성전자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요 매물대를 지나서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짧습니다. 매물 저항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많이들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가격대에서요. 그래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같이 비슷한 그런 그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년 초 시장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쪽 양쪽 그 양축이라고 봐야죠. 우리 경제에 우리 산업의 양대 축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외국인들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은근히 지금 자동차 쪽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아가 지금 가장 야무지게 가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시면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사고 있고 몇십만 주씩 외국인들도 그제 같은 경우는 100만 주, 60만 주, 30만 주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가격이 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그래프로 보면요. 기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으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매물 집중대를 지나가서 그 위로는 매물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조금씩 사주면 주가가 이렇게 일봉을 보면은 아주 길주가 이렇게 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밀리지 않지 않습니까? 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팔았다. 그 물량들을 기관이나 외인들이 다 사갔다 이런 얘기죠. 현대차도 기아보다는 좀 약하지만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직전 고점은 이렇게 좀 살짝 벗어나 있어요. 현대차도. 그렇지만 현대차는 아직도 요 매물 집중대 여기를 아직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요 매물 장벽 때문에 기아보다는 조금 더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요. 현대차도 위로는 이렇게 매물대가 약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기아보다 오히려 현대차 쪽이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금년에 한 15조 연으로요. 기아차가 한 12조. 삼성전자가 이번에 아마 1년 해서 8조가 조금 안 될 겁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마이너스 한 8조 넘게 이렇게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2조 조금 넘습니다. 영업이익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현대차든 기아차든 실적 대비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 성장성이 그렇게 낮게 볼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히 전기차 이런 쪽에서도 꾸준히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퍼가 한 5 정도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현대차나 기아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시장을 끌어가는 주 업종은 반도체 이런 쪽이지만 자동차 쪽도 내년에는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제 중소형주들이라고 그럴까요? 개별 종목들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 유한양행 이렇게 대한민국을 업종을 대표로 하는 그런 종목들만 이렇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별로 안 빠졌지만 체감 지수는 별로 좋지 않았다. 음봉들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래프만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 윈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한 20-30% 오르긴 했지만 가격 면에서 부담이 없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보니까 신용 들어가신 분들이요 최근에 조금 한 10만 주 정도 좀 이익 실현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수익이 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80만 주 넘어서 90만 주까지 되다가 지금 78만 주니까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신용이 이렇게 안 털리고 꿋꿋하게 버티다가 최근에 이렇게 한 10만 주가량 털렸습니다. 이렇게 좀 팔았다가 다시 좀 주춤하면 제가 보면 다시 들어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죠. 요 위에 이거 한 7만 5천 원대 요 매물 집중대 여기만 이렇게 뚫은다고 그러면요. 지금 60만 주 넘게 지금 공매도가 잔량이 지금 있거든요. 그 공매도 있던 친구들 아마 급하게 서둘러서 환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안 팔고 계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크게 흔들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CS 윈드는요. 덴티움도요.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그래서 꽤 올랐습니다. 93,000원에서 13만 원이니까 그날 30% 올랐죠.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워낙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18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나 이런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조정폭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한 15만 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터운 매물대를 이렇게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만 원까지는 일단 갈 것 같다. 그러고 나면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어쨌든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 잘 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지금도 초기 국면이라고 그러니까요. 그쪽 시장에서 저는 성장성을 우리가 좀 높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이 가장 매력 있는 지금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SPG도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이렇게 그어보면 요 추세 하단 지지선이 단단하다. 이번에 지지선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고점 대비했을 때는 한 20% 아직도 싼 가격이다. 요 저항선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추세 상단 여기를 뚫은다 그러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로봇 관련주는요. 한 1년 이렇게 좀 지켜보니까요. 쉬었다 가고 이칠만 하면 다시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 같거든요. 많이 빠졌을 때 사놓으면 반드시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CJ 대한통운 제가 추세가 무너졌다 이익 실현하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게 아마 초기 국면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얘기 듣고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을 텐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꺾이면서 여기서는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이렇게 아주 급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근에도요. 연기금에서 그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제가 수급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포트들도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아직도 그 CJ 대한통운 사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전에 이렇게 연기금이 매수 우위를 하다가 한 10일 동안 이렇게 매도 우위하다가요. 다시 최근에 한 일주일간 보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생각도 되지만요. 저 같으면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좀 이익 실현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CS 윈드 말씀드리면서요. 수급에서 하나 중요한 걸 빠뜨린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수급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방금 CJ 대한통운 말씀드리면서 연기금이 많이 샀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연기금에서 매일 이렇게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 한 보름간 하루도 빼지 않고 CS 윈드를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사준 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48,000주인데요.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그러면요. CS 윈드는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공매도가 아직 털리지 않고 있거든요. 또 신용으로 사신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CS 윈드나 CJ 대한통운이나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사주는 게 좀 특이해 보인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연기금 믿고 좀 가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은 한 달 전부터 꾸준히 우리 시장이 사도 되는 시장이다. 나쁘게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또 전체 시장은 좀 주춤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높여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이코리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저금리 기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고 또 우리도 그런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 중소형주들은 좀 좋지 않았지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종목에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아주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우리 시장 전체를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인들은요.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이 돈들이 안 빠져나가고 이렇게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옮겨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세장이 꾸준히 이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 나쁘게 보면 안 된다. 반도체, 자동차가 이렇게 양축, 우리 산업의 양축이 끌고 가는 시장은 절대 나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순서가 안 왔다고 그래도요.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가지고 가다 보면 내년에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팔지 말고 자기 순서를 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